안녕하세요. 오늘은 1972년에 기록된 아주 흥미로운 지리응급 자료인데요. 약과 독이라고 그 일부를 좀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 속에는 우리가 뭐랄까 흔히 하는 그런 운명론과는 좀 다른 시각들이 담겨 있거든요. 아, 그렇죠. 다른 시각. 네. 그래서 이번 분석 목표는 이 기록에서 어떤 핵심적인 통찰을 뽑아내서 과연 무엇이 당신의 삶과 성격에 진짜로 영향을 미치는지, 뭐 예를 들면 12지 같은 익숙한 틀 너머에는 또 어떤 관점이 있는지 그걸 같이 탐구해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료에 보면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토끼띠에 태어나면 성격이 어떤가요? 뭐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띠별 성격 이야기 흔하죠. 그렇죠. 뭐 멧돼지띠는 저돌적이고 원숭이띠는 재주가 많고 이런 거요. 네네. 근데 이 자료의 답변자는 좀 단호해요. 그런 12지 그 띠 개념을 그냥 방편일 뿐이다. 딱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방편이요? 네. 그러니까 숫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연도를 좀 쉽게 기억시키려고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일부 지역에서 사용된 방법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뭐 과학적 근거나 보편적 진리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아하. 그 이름 획수 있잖아요. 이름 획수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도 비슷하게 그냥 특정 문화권의 믿음일 뿐이라고 보고요. 흥미롭네요. 그럼 그 띠나 이름 같은 그런 외부 조건이 다가 아니라면 이 자료에서는 뭘 더 중요하게 보는 건가요? 성격이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요. 네, 바로 환경, 교육, 사상, 습관 이걸 꼽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개개인의 영혼이 과거, 그러니까 어쩌면 전생부터 쭉 거쳐온 그 경험의 과정 있잖아요. 경험의 과정. 네. 자료에서는 이걸 전생윤회의 과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핵심 요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 패턴이 결국은 과거 경험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아, 현재 모습 속에 과거가 담겨 있다. 이런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런 시각이에요. 결국엔 뭐 외부 시스템에 기대기보다는 내면의 경험, 그리고 지금 만들어가는 습관, 이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럼 이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뭘까요? 그건 단연코 마음입니다. 일본어로는 코코로라고 하죠. 이 마음이요. 마음. 네, 뭐 물질적인 부나 명예 같은 외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는 삶은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그렇군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듯이 세상을 떠날 때도 물질은 가져갈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점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아, 맞다.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현실뿐 아니라 사후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언급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을 제대로 못 다스리면 고통받는다.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네, 그런 내용이 있었죠.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좀 독특한 우주관을 제시하는데요. 우주관이요? 네, 바로 1부터 9까지의 숫자에 기반한 어떤 질서예요. 이 숫자들, 특히 1, 2, 3에서 파생된 숫자들은 어떤 패턴을 보인다고 설명해요. 예를 들면 자릿수를 다 더하면 결국 3, 6, 9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 같은 거예요. 아, 그 369. 네, 그리고 각 숫자는 고유한 성질이나 파동, 일본어로는 하도라고 하는데 일종의 에너지적 진동을 지닌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 부분 기억나요. 태어난 연, 월, 일 하고 그 당시 뭐 태양, 달, 지구의 위치 에너지. 아, 근데 이게 자료에 그 포텐셜 에너지라는 표현이 뭐랄까 물리적 에너지라기보다는 좀 상징적인 영향력 같은 느낌이었죠. 그렇죠. 그런 뉘앙스였어요. 위치가 갖는 영향력. 네, 그걸 연결해서 이게 뭐 운명을 딱 결정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삶의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는 근사치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일기예보처럼요. 맞아요. 근사치. 결정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그리고 특정 시기, 예를 들어 태어난 달부터 한 3개월간은 적신호처럼 좀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개념도 있었고요. 듣고 보니 12지보다는 좀 더 자란의 법칙에 가까운 설명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경향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더 나아가서 영혼의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거든요. 영혼의 기원? 네, 모든 영혼이 지구에서만 계속 윤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천체에서 왔거나 혹은 더 높은 영적 차원, 뭐 예를 들면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계 같은 곳 있잖아요. 깨달음에 가까운 존재들이 머무는 곳. 거기서 온 영혼들도 있다는 거죠. 와, 다른 세계에서 온 영혼. 네, 그래서 이런 영혼들은 때때로 이 지구의 물질적인 환경이나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되는 걸 좀 어려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덧붙여요. 마치 우리가 그
2차원인 TV 화면 속 세상을 보듯이 더 높은 차원에서는 우리의 이 3차원 세계가 그냥 명확하게 보인다는 비유. 그거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그 비유가 있었죠.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건 육체를 가졌기 때문이고 마음을 맑고 올바르게 가지면 그 연결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거였죠. 맞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관자재보살처럼 내면의 지혜,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972년 기록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운명론을 좀 넘어서서 삶과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요인은 우리 내면의 마음 상태, 그리고 과거 경험의 축적, 또 어쩌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더 큰 우주적 질서와의 연결일 수 있다. 이걸 좀 시사하는 거죠. 네. 이 자료가 당신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아마 이거 같아요. 띠나 이름 같은 그런 외부 시스템에 얽매이기보다는 당신의 마음 상태를 잘 살피고 가꾸는 것. 그게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이다. 이거죠. 맞아요. 예술가든 뭐 과학자든 어떤 길이든 깊이 파고들면 결국 우주의 진리와 통하게 된다. 뭐 그런 말도 있었고요. 네. 자, 그럼 마무리하면서 이 자료에서 영감을 받은 질문 하나를 당신께 남겨드릴게요. 네. 만약에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의식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높은 차원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지고 또 기록되고 했다면 당신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나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다음 분석에서도 흥미로운 통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